한 해가 저물어가는 요즘, 아주 특별한 공연 한 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31인이 하나가 되어 완성한 공연. 무용수를 비롯해 연극 배우, 음악인 등 다양한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장르를 넘나들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극장. 어떻게 공주가 죽어가는 걸 볼 수 있겠어? 주말 오전 연극 배우들이 모여 대본 연습이 한창입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세수하고 양치하고. 너 또 안 씻고 너 또 여기서 잤어? 우리 오빠. 각자 맡은 배역에 심취해 보는데요. 오늘은 첫 리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가족극으로 준비하고 있는 바보 한스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오빠 같은 사람. 안데르센 동화 맞죠?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그렇죠.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난 그때 저기 있었어. 어디? 별! 안드로메다 별! 왕국의 왕자였지. 지금부터 준비해 연말에 공연할 예정인데요. 바반스는 이제 임신을 하고 돌아온 이모가 이제 조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바보 한스를 만나서 반대와 시련을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연습을 시작한 배우들. 아직 배역이 익숙하지 않지만 각자의 캐릭터를 파악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쟤들이 여기 오고부터 갑자기 추워져서. 제키! 그러면 차라리 나를 죽여. 안 돼. 공주! 어떻게 공주가 죽어가는 걸 볼 수 있겠어? 당신 없는 세상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 확실히 아동극이니까 일반 연극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아동극을 할 때마다 항상 좀 저도 이렇게 새롭게 다시 연극을 처음 하는 느낌처럼 되게 재밌고 설레이고요. 또 아이들 만나는 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어릴 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연극 영화과를 졸업하고 10년 전부터 다시 연극 무대에 선 강정희 씨. 연극은 그녀에게 삶의 활력소라고 하는데요. 무대 위에서 동작을 맞춰보는 정희 씨. 하지만 얼핏 봐도 오늘 시작한 연극 연습은 아닌 것 같죠? 대체 뭘 하는 걸까요? 춤을 추는 것 지금 같기도 한 하고요. 거는 저희가 우물가 살인 사건이라는 무용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배우들이 함께하는 한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연극도 준비하지만 또 하나 무용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 건데요. 규민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무용수들과 그리고 배우분들과도 같이 호흡을 맞춰가고 갈수록 되게 재밌고 그래도 나름 이제 연기하는 사람이니까 감정이나 되게 호흡이나 이런 거 좀 섬세하게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산 시민회관. 안에 들어서니 휴일도 잊은 채 연습하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의기투합했다는 점이 돋보이는데요. 무용수는 물론 발레리나, 음악가 등 부산의 젊은 아티스트들이 함께합니다. 이 공연은 우물가 살인 사건, 그곳엔 사람이 산다. 무용수가 16명이고요. 그리고 배우가 13명, 그리고 음악가 2분 있고 그렇게 해서 38명입니다. 한 편의 작품을 올리기 위해선 참가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죠. 이번 작품은 자료 조사부터 기획까지 3년여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매일 저녁마다 연습을 가졌고 주말엔 31명 전원이 모여 총연습. 지난 5개월간 구슬땀을 흘려 준비했다고 합니다. 팝핀 댄서 천권준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이 공연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그 연출님이랑 좀 알고 지냈던 사이인데 그 작품에 그 팝핑 신이라기보다는
이제 로봇이랑 만나는 그 시점에서 제 캐릭터가 조금 맞아서 하필이 약간 로봇이랑 웨이브적인 게 조금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거대한 로봇이 등장하는 무용 공연. 아주 이색적이죠? 천건준 씨의 팝핀 댄스. 여기에 응답이라도 하듯 로봇이 춤을 춥니다. 호흡이 척척 잘 맞네요. 반복, 반복, 반복. 기억들, 날, 소리를 무용 공연에선 일반적으로 대사가 없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번 공연엔 대사도 간혹 등장해서 작품의 이해를 돕습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게 되게 이런 제스처를 왜 써야 되는지, 이 행동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연극하는 사람들이고 무용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잖아요. 몸 쓰는 거 익숙하지 않은데 그런 어떤 감정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간 연습을 꾸준히 해왔지만 아직도 새로 맞춰볼 동작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뒤에 계단 슬로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큰 대사 없이 몸짓으로만 표현하기에 한 동작 한 동작 주의를 기울이고요. 여럿이 함께 추는 군무이다 보니 합을 맞추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미용수 위주로 된 공연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배우분들 같이 함께 한 거에 대해서 좀 다른 공연들보다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작업이.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개인 연습실을 찾은 안무가 박재현 씨. 그는 오랜 기간 부산에서 활동해온 무용수 겸 연출가인데요. 매일 처음 무용을 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25년 정도 했네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께서 한번 무용해보지 않겠냐라고 권해주셔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청소를 하고요. 청소를 해가지고 달달이 5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무용학원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계속. 지난 2016년 박재현 안무가가 창단한 부산의 무용단체. 그는 이곳에서 경계를 두지 않는 현대무용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그의 무용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타고난 뭔가 그리고 뭐 재능가 그런 뭐 인성 인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춤을 혼자서 출 수는 없거든요. 몸짓을 통해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싶다는 박재현 씨. 무용수로 살아가기 힘든 부산에서 그는 지역의 다양한 청년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무대를 꿈꿨는데요. 이번 작품은 수몰된 마을에서 출발해 그에 대한 역사적 배경 리서치를 통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해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혼자. 있었는데 용단댐이라고 그곳이 있었는데 아주 거대한 댐이에요. 근데 그냥 무심코 거닐고 있다가 보니까 이정표가 있는 걸 봤어요. 봤는데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는 원래라면 말지역이었고 수몰된 지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곳에서 우물이란다 댐이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 거기서 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지라는 게 항상 너무 궁금한 거죠.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작품을 해보면 어떨까 불현듯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자료도 조사하고 사진도 찍고. 부산 회동수원지. 이곳 역시 수몰된 마을이 있던 지역인데요. 몇 해 전 우연히 이곳에서 거리 공연을 했던 재현 씨는 수몰된 마을을 주제로 정말 작품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쪽으로 길게 쭉 가면 이제 회동수원지. 사라진 마을을 바라보며 그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이번 작품도 우물가 살인 사건이지만 마을을 표현한 게 우물가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애안까지 내가 들을 수는 없지만 그거를 픽션으로 만들긴 했지만 그걸 우물가로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이 현대사에서 우리가 뭘 발전하고 또 뭘 더 들고 와서 우리가 또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지까지를 한번 고민해서 만든 게 이 작품입니다. 며칠 후 드디어 공연 날이 찾아왔습니다. 최종 리허설을 마치고 무대에 오르기 전 메이크업도 하고요. 또 가벼운 수다로 긴장도 풀고 몸도 풀어보는데요. 지난 5개월 힘껏 달려온 흔적들이 온몸에 훈장처럼 남기도 했습니다. 긴장은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공연 가면은 긴장 엄청 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솔직히 좀 처음이고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무용 공연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드디어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우물가 살인사건, 그곳엔 사람이 산다. 이 작품은 수몰된 지역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힘겨워하는 그들을 위해 로봇이 등장해 우물가에 지친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본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위에서 우주라는 광대한 스타디움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현대무용과 한국무용, 발레, 팝핀, 연극, 마임, 성악과 라이브 음악 등 여러 장르 예술가가 호흡을 맞춘 이번 공연은 자유로운 예술적 감각이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서른한 명의 대규모 출연진의 몸짓과 독특한 스토리텔링으로 누구나 가지고 사는 작은 우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현대무용이라서 좀 어렵긴 한데 현재 과학문명의 피해 같은 그런 걸 설명한 것 같은데 일단 좀 인상 깊었고요 많이 그리고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연은 관객들에게도 그리고 박재현 씨와 참가자 모두에게 뜻깊은 무대였습니다. 거의 8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아직 하루 더 남았지만 마지막까지 실수 안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니까 마음이 후련하네요. 네. 이 공연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연을 계속 디벨롭 시켜서 다음 작품을 이제 더 올라갈 때 아마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열심히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그냥 사장시킨 것보다는 더 잘 만들어가지고 좀 더 남들이 그리고 관객이 볼 때 좀 더 예쁘게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31명이 만들어낸 역동적인 무대. 그들의 몸짓 하나마다 우리들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부산 지역 예술인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부산 예술인들의 멋진 무대에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 코로나19 때문에요. 그동안에 2, 3년 동안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그 누구보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다시 이렇게 무대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네. 그 발레나 현대무용 같은 것들이 사실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연극은 많이들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네. 그걸 같이 하니까 좀 더 색다른 공연 그리고 또 발레나 무용 같은 것들도 더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나. 네, 예, 맞아요.
연극 배우를 비롯해서 총 31명이 이 한 무대를 꾸몄는데요. 연극 배우도 있었고 무용수 그리고 팝핀 댄서까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 한 무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도전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연극 배우들의 경우에는 다른 연극도 준비하면서 이번 작품도 함께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른 참가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무용 작품을 준비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도 아주 상황리에 마쳤다고 합니다. 예, 이게 무대 한 장면을 위해서 정말 그 창작의 고통을 느끼며 그 고뇌하는 모습 보셨죠. 그렇죠. 이게 도전입니다. 저희 좀 반성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네.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상황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